드론 전쟁, 하늘의 혁명, 게임 체인저인가, 위협의 시작인가? 우크라이나의 하늘이 울고 있다. 포탄의 굉음 대신 날카로운 기계음이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대당 몇백 달러에 불과한 FPV 소형 드론들이 순식간에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전쟁의 양상을 뒤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 운용 규모가 전쟁 발발 초기 수천 대에서 불과 1년여 만에 150만 대까지 폭증했다는 사실은 이미 드론이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닌 전쟁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크라이나가 450만 대의 FPV 드론 구매와 3만 대 이상의 장거리 드론 생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의 충격은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작전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단 2,000달러짜리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의 주요 공군 기지 사곳을 동시 타격하여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최첨단 전략 폭격기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 전력이 어떻게 전통적인 군사 강국의 핵심 자산을 순식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값싼 드론 한 대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구축한 군사력의 허점을 파고드는 섬뜩한 장면은 현대 전쟁의 법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쟁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압도적인 군사력과 첨단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패권을 유지해온 미국에게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드론 활용은 간과할 수 없는 도전으로 다가왔다. 미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올빈의 경고처럼 빠르게 진화하는 드론 기술과 비대칭 전쟁 시대에는 그 어떤 곳도 더 이상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공격은 빠르게 진화하는 드론 기술과 비대칭 전쟁 시대에는 겉보기에 들을 수 없는 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전술은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에게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그의 분석은 드론 전쟁이 가져올 군사 전략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군사 강대국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동안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누려왔던 부와 첨단 기술의 불균형이 더 이상 승리를 보장하는 요소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부와 첨단 기술의 불균형 덕분에 승리해왔다면서도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혁신으로 중무장한 세계 강대국에도 점점 더 강력한 일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기술 혁신이 불러온 비대칭 위협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12월 F-22 전투기가 주기된 버지니아 랭리의 공군기지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현했다는 증언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끌어내린다. 글렌 바네크 전 미공군 대장의 말처럼 만약 누군가가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드론을 운용했다면 당시 최첨단 전투기들은 속수무책이었을지도 모른다. 항공기뿐만이 아니다. 전력망, 교통시설, 항만 등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 역시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랜드 연구소 대표 제이슨 머시니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략 폭격기, 전략 미사일, 지하 벽락고, 전략 핵 잠수함 등 핵 억지력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들조차 드론 공격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는 전략 폭격기, 전략 미사일과 지하 벽락고, 전략 핵 잠수함 등을 보유한 국가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보면서 우리의 무기 보관 체계가 드론 공격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기존의 안보 개념과 군사 전략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는 것조차 또 다른 기술적 해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1,75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시스템은 탄도,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을 격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값비싼 시스템조차 소형 드론의 저비용 고효율 전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고도에서 불규칙한 궤적으로 비행하는 소형 FPV 드론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골든돔 1단계 예산인 250억 달러만으로도 이론적으로 4,300만 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기존 방어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군사적 우위가 더 이상 단순히 기술적 우위에만 있지 않으며 혁신적인 전술과 저렴한 비대칭 전력이 기존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드론 전쟁의 파급력은 비단 강대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만 해협에서의 거미줄 작전 재현 가능성은 중국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광활한 영토와 수많은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드론 공격 앞에서는 후방 지역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로벌 군사정보회사 제인스의 정보 책임자 코스타스 티그코스는 러시아처럼 중국도 전략적 후방 지역의 광활한 영토와 수많은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미줄 작전으로 후방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각국이 모든 민감한 지역에 드론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방력이 약한 국가나 비국가 주체인 반군, 테러 조직 역시 드론을 활용하여 기존의 군사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저렴한 드론으로 홍해 수로를 장악한 사례는 이미 비대칭 전력으로서 드론이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미얀마에서 반군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서 구매한 $600 농업용 드론을 개조하여 무기로 활용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는 소규모 조직조차도 상업용 드론 기술을 손쉽게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인 안보 환경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티그코스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각국이 모든 민감한 지역에 드론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국경 보안을 통해 입국 지점을 훨씬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드론 위협에 대한 다층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미줄 작전 닷새 만에 드론 산업 육성과 영공 방어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향후 5년간 $360억 투입하여 전투 사단마다 1000여 대의 드론을 보급하는 대규모 무기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WSJ는 이를 냉전 이후 미국 육군이 단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개편이라고 보도하며 미국이 드론 중심의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 역시 9조 원을 투자하여 전군의 대규모 드론 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장 내 전력의 80%를 드론으로 무인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2일 발표한 전략 국방 검토에서 향후 5년에 걸쳐 드론 시스템을 대규모로 확충한다며 50억 파운드를 투자해 드론 등 무기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6, 해, 공, 3군 전체에서 드론 활용을 가속하고자 새로운 드론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드론을 최전선에 더 빨리 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소형 드론의 정밀 타격이 대규모 포병 사격 같은 재래식 전술보다 효율적이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프랑스 국방부도 자국 대표 자동차 업체인 르노의 군사용 드론 생산을 제한하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군수 물자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프랑스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중소방산업체와 손잡고 우크라이나의 생산 라인을 구축해 드론을 생산하는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마니엘 시바 방위 사업청장은 지난 1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비 확보를 위해 전통적 방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올해부터 민간업체와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통적인 방위 산업의 틀을 깨고 민간 기술과 생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드론 시대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드론 전쟁은 단순한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이미 시작된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막강한 파괴력을 발휘하는 드론의 등장은 기존의 군사적 균형을 뒤흔들고 있으며 안보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각국은 드론 기술 개발과 함께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 시스템 구축 그리고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드론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드론의 확산은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이야기한다. 원격 조종되는 드론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거리두기된 폭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전쟁의 비인 강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살상 무기 개발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할 수 있는 로봇의 등장을 예고하며 인류의 통제를 벗어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를 확산시킨다. 드론 기술의 발전은 분명 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드론 전쟁은 정보 통제와 심리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FPV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이는 단순한 전술적 정보 공유를 넘어 여론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정 영상 클립 하나가 전 세계인의 감정을 움직이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론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선 강력한 미디어 도구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드론 전쟁은 군사 기술의 혁신이 가져온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는 복잡한 현상이다. 하늘을 나는 작은 기계들이 써내려갈 새로운 전쟁의 역사는 이미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우리는 단순히 드론의 기술적 발전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변화하는 전쟁의 본질,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인간성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의 효율성에만 매몰되어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에 의해 통제되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직면할 수도 있다.